안녕하세요. 외신 속에서 중요한 경제와 금융의 트렌드를 찾고 해설하는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미중 무역 협상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난 11월 9일 제작한 컨텐츠를 최근까지 업데이트하고 음질을 개선한 것입니다. 오늘 커버 그림 해설입니다. 세계 경제가 울고 있네요. 왜일까요? 네, 바로 미국과 중국의 난타전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좋은 상태는 아니지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해설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미중 무역 분쟁이 약 1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머니 부모는 지난 5월에 오사카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미중 무역 협상을 정리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 남의 나라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일까요?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세계 GDP 비중이 미국은 15.2%, 중국은 18.7%를 차지해서 이 두 국가를 G2라고 하는데요. 이 G2가 세계 GDP 규모의 34%를 차지합니다. 수출 비중도 G2의 합이 약 21% 수준으로 G2 경제는 세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비중이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약 42%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또 지난 10월 IMF는 세계 경제 전망을 수정하면서 미국 무역 분쟁으로 지금까지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0.8%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2020년까지는 7천억 달러의 글로벌 GDP의 손실이 직간접 영향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스위스 경제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미국 무역 분쟁은 최소 5년 이상의 세계 경제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중 무역 협상의 뉴스가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전은요, 미국이 2018년 7월 6일 340억 달러 관세를 처음 부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최근까지 미국은 중국 수입품 3,570억 달러에 대해서 4단계에 걸쳐서 10%에서 25%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15일에는 관세를 전면적으로 30%까지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보류를 했습니다. 12월 15일에는 1,560억 달러 중국 수입품, 휴대폰 등 주로 소비 제품들인데요. 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수입품 5,13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됩니다. 중국도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 수입품 1,850억 달러에 대해서 지금 4단계에 걸쳐서 5%부터 25%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대선 지지 기반인 농업 부분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입 규모가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데요. 그 부족한 관세 보복 부분은 히토리 수출 제한과 미국 내에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활동 제한 등 비관세 보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히토리는 미국이 중국에서 80%를 수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좀 보겠습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첫 관세전을 시작한 이후에 양국의 보복 관세를 쭉 부과를 했고요.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면서 일단 휴전과 무역 협상을 시작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계속 협상을 해왔죠. 그러다가 2019년 5월 양국의 일단 협상이 중지가 됐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해서 합의사항을 법제화해달라는 요청을 중국이 거부하면서 일단 중지가 됐는데요. 이 이후에 미국이 중국 수입품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25%로 인상시키면서 다시 무역 분쟁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6월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다시 만나고 협상을 재추진하자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9월 1일에는 중국 수입품 약 1000억 달러에 대해서 4차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긴장감이 확 높아졌다가요, 미중 협상이 다시 시작됐고 2019년 10월 11일 양국이 무역협상의 1단계 딜 합의를 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이전에 관세를 25%에서 30%까지 높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는데요. 10월 15일 관세율 인상을 보류했고요.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수입 확대를 500억 달러까지 늘리고 중국 금융시장도 개방하겠다고 이 1단계 딜 합의 내용에 포함시킬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자본시장에 외국인 투자 한도를 철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산운용업은 내년 4월 1일, 증권업은 내년 12월 2일까지 외국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계속 1단계 합의에 대한 공방전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1단계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세를 철회해야 된다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2주 전에 관세 철회는 없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일단 지난 주말 11월 16, 17일까지는 미중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고위 관료들이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협상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측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트럼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11월 3일부터 미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11월 16일 하원의장 낸시 펠로우는 트럼프가 뇌물죄 혐의가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닉슨처럼 하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탄핵 청문회는 수주간 지속될 예정이고요. 이 트럼프 탄핵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 미중 무역협상에서 진지한 협상 결과를 내놓기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지지 기반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중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을 줄임에 따른 피해로 미 농업적 보조금이 2018년에는 120억 달러, 올해는 160억 달러를 책정하고 있는데 최근 2단계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소비자의 67%가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미 농업인의 파산이 금년 24%까지 상승했으며 농가 부채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10월에 제조업 일자리가 36,000개 감소했는데요. 주로 트럼프 대선 지지 기반인 4개 스윙 스테이트, 위스콘신, 펜실바니아, 미시건, 플로리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은 하반기부터 제조업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9년 미국 GDP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GDP가 마이너스 0.5%의 영향을 받을 경우에 2018년 GDP 20조 달러 기준으로 약 1조 달러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최근까지 관세로 약 7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트럼프는 자랑하고 있는데요. 관세 수입이 연말까지 1000억 달러 발생해도 GDP 경제 손실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트럼프 입지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뚜렷한 경제 둔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5% 경제 성장률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사태, 신장 위구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으로 인한 돼지고기 파동과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관세 폭탄 악영향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고민은 트럼프의 탄핵과 악화된 입지, 그리고 돌발적인 트럼프의 협상 자세 등으로 중국 경제 전환을 놓고서 대타협을 하기에는 협상 상대방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중국 측 입장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경제 분석가가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각국 국내 정치와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양국 간의 1단계를 정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중국의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양국 간의 기초적인 무역협상의 1단계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12월 15일에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연말 쇼핑 시즌 직전인데요. 12월 15일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내용에는 소비품이 주 품목이기 때문에 미국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15일 이전에 1단계 딜을 하면서 12월 15일 예정된 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에 레리 커들로가 1단계 협상은 미중 정상이 아닌 양국 장관급이 사인할 수도 있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1월에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1단계 사인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취소가 되면서 그 시한과 장소 문제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고 1단계 협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국 정상이 빠지고 협상을 주도해온 양국 고위 협상 당사자들이 사인하겠다는 내용을 봐서 1단계 협상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미중 무역 협상은 3단계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산업보조금 문제 등과 같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들은 장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에 따라서 트럼프 재임 기간에 2단계, 3단계 협상이 진행될지도 의문시됩니다. 트럼프 탄핵 진행 여부, 또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 지지 상황 등이 여러가지 변수로 등장할 것입니다.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미중 협상 1단계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경 써야 될 문제는 금년 5월 이후부터 6개월간 연장된 미국의 전 세계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만큼 세계 경제의 새로운 악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가 아주 큽니다.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말까지의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11월 중반까지 미국은 1단계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11월 말 분위기를 악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우려했던 홍콩 민주화 법안이 미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지난 주말 트럼프가 법안에 대한 사인을 했습니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죠. 그뿐만 아닙니다. 화웨이에 대한 미 상무부의 추가 제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무부의 블랙리스트가 생각보다 타격을 화웨이에 대해서 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인지 제3국이 미국의 기술을 담은 제품을 화웨이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긍정적이었던 미중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만, 그럼에도 일단 12월 15일 미국의 중국 수입품 1,56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일정 이전에 합의 타결에 대한 기대는 아직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2주 정도 남았으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그냥 지나가기엔 양국의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2월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뿐만 아니고 브렉시트 결정을 위한 영국의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트럼프 탄핵도 크리스마스 전까지 하원 전차를 마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일단락 짓는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지면 시장은 큰 부담을 덜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외신 속에서 경제와 금융의 중요한 정보를 찾고 트렌드를 분석해드리는 머니 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